자, 오늘 형사정책 첫 시간이죠. 자, 형사정책은 그리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교재의 내용에는 이론이 절반 그리고 법조문이 절반 정도 있는데 뭐 법조문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 이론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외국인 학자들이 무수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 학자들마다 뭐 이해되지 않는 뭐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뭐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 암기는 쉬운 것인데 차분히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2페이지. 자, 개념부터 봅니다. 자, 어원 나와 있죠. 자,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고 하는 것인데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포이에르바하가 그 책에서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포이에르바하가 이 용어를 처음 쓸 당시에는 형사 입법을 위한 국가 예지, 그 예지력 할 때 그 예지입니다. 즉 형사 입법 밑줄 그시고 정책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었는데 이것이 점차 확대됩니다. 그래서 범죄 실태와 원인을 규명한다, 이를 방지한다는 일반 대책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 자, 기출된 적 있습니다. 개념을 보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 하나는 넓은 의미. 그래서 두 가지 묶으시고 기출 나와주고 있죠. 좁은 의미, 좁은 의미 기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이 범죄자 그리고 범죄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밑에 이러이러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는 범죄자와 위험성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때 이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직접적이 아니라 직접적보다 약간 넓은 의미, 즉 간접적, 종속적을 포함하는 그런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개념이 넓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다는 말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살짝 밑줄 그어두시고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라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CCTV를 보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CCTV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타든 뭐 길거리를 활보하든 뒷골목 쪽에도 있든 CCTV가 곳곳에 있다 보니 뭐 소매치기도 덜 발생하는 것이고 성범죄도 덜 발생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힘들죠. 그것보다는 미리 CCTV를 깔아놓고 범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는 말은 넓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좁은 의미를 사용할까 넓은 의미를 사용할까 라는 것인데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보다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범죄학이고 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의미하는 것은 형사정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그렇게 부르면 된다는 것에 그치면 됩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럼 기출 가볼게요. 좁은 의미의 국가 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은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범죄와 범죄자, 일탈, 이에 대한 통제 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 그리고 사실학의 총체를 말한다 했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범죄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형사정책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범죄학이에요. 됐고 다음 페이지 특성을 갑니다. 자, 형사정책의 특성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경험과학, 규범학, 종합과학, 독립과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경험과학, 규범학.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자, 범죄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실증적, 인과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경험과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범죄 대책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넓히면 그것은 규범학적
측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사정책학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문도 기출된 적이 있다. 자, 종합과학, 한편으로 독립과학도 있다. 자, 두 번째 점으로 갑니다. 형사정책은 법학은 물론 심리학, 정신의학, 인류학, 교육, 사회, 통계 등 다양한 이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앞으로 우리가 형사정책을 쭉 배울 텐데요. 그 형사정책 이론을 가보면 이게 다 튀어나옵니다. 심리학도 나오고요. 정신의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인류학자 다 튀어나옵니다. 학자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형사정책은 종합과학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레클리스는 이런 얘기를 한 말이 있습니다. 범죄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 셀린이라는 학자는 범죄학은 영토를 갖지 않는 제왕의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말은 이 종합과학성을 일컫는 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또 저기서 찔끔 이렇게 귀동냥 해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손님이다, 영토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형사정책학은 그렇다고 하여 이 여러 학문들을 단순히 결합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책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체계적 대책이다. 요즘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기출 갑니다. 형사정책은 인접 학문을 일부 갖다 끌었다 쓰기 때문에 학제적 또는 사이 간자를 써서 학문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도 보고 있죠. 자, 형사정책은 형법학과는 달리 규범학적 성질이 내포되지 않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험과학이자 동시에 규범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규범학적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형사정책은 사실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 성격을 띠고 있다. 그쵸? 경험과학 말씀드렸고, 독자적 학문 영역이지만 종합과학은 아니다. 종합과학이다 했습니다. 자, 범죄학은 영토를 갖지 않는 제왕의 학문이다라고 한 셀린의 말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레클리스와 셀린의 학자를 막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 형사정책학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종합과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레클리스가 한 말은 영토를 갖지 않고 셀린이 한 말은 영원한 손님이다 이렇게 장난질은 안 칩니다. 그냥 이 정도 표현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인접 학문과의 관계, 첫 번째 형법과 한번 비교 한번 해봅니다. 형사정책은요, 정책이잖아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정법과 정책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형법학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형법학은 기존 형벌체계의 운영과 해석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결정적 지침이 되기 때문에 형사정책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기준이 됩니다. 형법이. 또한 형사정책도 기존 형벌체계가 유효한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형사법의 개정 방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형법과 형사정책학은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호 제한하는 성질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밑에 지나치게 형사정책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이 형벌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방위 처분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형법이 갖고 있는 이 책임주의를 반하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형사정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리스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거 밑줄 그입니다. 리스트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법은
형사정책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한 말을 했는데 이 지문이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야? 형법은 형사정책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 어? 누가 누구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형법은 형사정책을 극복할 수 없단 말입니까? 형사정책은 형법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요 표현을 보다 구체화시킨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그 기출지문을 가볼게요. 여기죠. 요 기출을 보면 11년도 40문제인데 리스트는 형사정책이 범죄 대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정책은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상상의 세계에서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항상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정법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정책만 담고 있으면 그것은 뜬구름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는 수험 공부를 할 때 50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목표를 삼고 있기를 자긴 100점 맞겠대. 아니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냐고. 너 성적이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 목표는 60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70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100점 맞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정책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형법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 리스트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아무리 형사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개무시하고 오로지 100% 정책만 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리스트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도 받으시고. 자,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은 범죄학입니다. 자, 범죄학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해서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그게 범죄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사정책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죠. 경찰직에서는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똑같아요. 형사정책이 다루고 있는 범위와 범죄학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똑같다고요. 다만 범죄학은 이 현상과 원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과 원인에 관련된 파트가 다른 파트보다 출제가 비중이 한두 문제 더 나옵니다. 반면에 형사정책은 형사정책이다 보니까 이 대책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범죄학보다는 한두 문제 더 나옵니다. 그러한 출제 비중이 한두 문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이 물어보죠. 범죄학 책은 언제 나옵니까? 그 책 나올 때까지 형사정책 책 사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서 봐도 되는 거죠.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 표지를 범죄학과 형사정책을 같이 다뤄놓는 표지도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겠지만 약간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범죄학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형사정책 표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꺼림직하지만 실제 내용은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맨 앞에 서론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어쨌든 범죄학은 현상과 원인을 규명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는 것인데, 자, 범죄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범죄자 일탈, 그리고 통제 방법을 연구하는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범죄학 교재 가면 다 나와 있고, 물론 우리 형사정책에도 범죄자 일탈 이걸 다 배웁니다. 연구하는 경험과학, 그리고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범죄학은 사실학이고 형사정책은 규범학인 거죠. 그 정도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성질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등의 학문을 조금씩 귀동냥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정책과 마찬가지로 간 영역, 사이간자 써서 통합과학, 그리고 셀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범죄학을 영토를 갖지 않는 제왕의 학문이다. 레클리스, 학문계 영원한 손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출 보시고요.
틀린 점의 위주로 봅니다. 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그 리스트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우위성이 아니고 서로 의존하고 그 다음에 제한하고 그런 성질인 것이지 누가 우위다 이런 표현을 한 말이 아닙니다.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인재방문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 인재방문의 도움이 필요하죠. 틀렸습니다. 범죄학은 규범학이지만 형사정책은 경험과학이다.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